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젊을 때는 재산이나 집, 혹은 물질적인 도움을 떠올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오래 남는 건 물건이 아니라 가치라는 거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집은 세월이 지나면 낡지만 부모의 말, 태도, 그리고 삶의 자세는 자녀의 마음속에서 평생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즉 재산보다 더 귀한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자녀가 기억할 당신다운 유산이 무엇일지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물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유산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은 감사의 태도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누군가의 배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아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친구에게 덕분이야 라고 말하는 아이,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아이, 그 아이는 이미 부자입니다. 감사는 자녀를 겸손하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감사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덕분에 웃었어. 이런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둘째, 책임감은 부모의 삶에서 배웁니다. 책임은 가르치는 말보다 보여주는 행동에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지키는 부모,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는 부모,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 그 모습이 곧 자녀의 교과서입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신뢰합니다. 왜냐면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작은 약속부터 아이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엔 산책하자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함께 걸어보세요. 그 경험이 쌓여 아이는 책임을 배움이 아니라 습관으로 익힙니다. 셋째, 자녀에게 남길 진짜 교육은 말보다 태도입니다. 부모의 말보다 더 강력한 건 삶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태도, 그리고 어려울 때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 이게 자녀에게 남는 유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잊지만 부모의 태도는 평생 기억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부모가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 침착함이 아이에게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을 전해줍니다. 넷째, 배려심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입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는 모습, 이건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타인을 존중하는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 쓰레기를 버리며 이건 내가 할게라고 먼저 움직이는 손길, 혹은 가족 중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따뜻한 말을 건네는 태도, 그런 장면들이 쌓여 아이의 마음엔 배려라는 인격이 자랍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먼저 도와주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배려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다섯째, 절제는 오래가는 품격입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성공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쓰는 부모, 화를 내고 싶을 때 한번 숨을 고르는 부모, 남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 않는 부모, 이런 절제는 아이에게 품위를 가르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가정에서 충분함의 기준을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 말이 아이에게 절제의 아름다움을 심어줍니다. 여섯째, 시간의 사용법을 물려주세요. 돈보다 귀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사람보다 짧은 시간에도 집중해 배우는 사람,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삶의 주인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의 루틴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아이에게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대화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세요.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지혜 중 가장 현실적인 건 넘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괜찮아, 이번엔 방법을 바꿔보자라고 말하는 부모,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것도 인생의 수업이야라고 말하는 부모, 그리고 실수했을 때 이해해, 나도 그랬어라고 말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부모가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솔직한 경험담이 아이에게 용기라는 유산을 남깁니다. 8째,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어색해지죠.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 괜찮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같은 말, 혹은 가벼운 포옹, 따뜻한 눈 맞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행동, 이 모든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한 번씩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평생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9째, 삶의 균형을 보여주세요. 일과 휴식, 사람과 나, 노력과 쉼. 이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예를 들어, 일만 하다가 가족과 멀어진 사람, 자식만 위해 살다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 혹은 늘 남을 도우면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삶은 후회로 남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며 열심히 살되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균형감을 배웁니다. 10째, 긍정적인 마음을 남기세요.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도 오늘은 공기가 맑아서 좋다라고 말하는 부모, 실수를 해도 이건 새로운 시도의 증거야라고 말하는 부모, 그리고 힘든 날에도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부모, 그 모습이 아이의 마음을 평생 밝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의 끝에 가족이 모여 오늘의 감사 한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 대화가 집 안의 공기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의 힘입니다. 감사하고 절제하며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아이. 그런 아이를 키운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긴 부모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당신이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